네 번째 의문점은 그럼 정말 월북한 건 맞느냐? 우리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이분이 월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월북이라고. 과연 자진 월북이 맞을까요? 커지는 미스테리.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실종 전 선상에 본인 신발이 있었다. 소형 부유물을 이용해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평소 빈 문제로 고통을 호소했다. 등등을 군 당국은 월북의 판단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좀 의문입니다. 거센 물살을 가르고 튜브 하나로 월북을 했을까? 바다를 잘 아는 사람. A씨가 첫 실종 지점에서 피격 위치까지 38km 이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거는 30여 시간 수영을 해야 하는 거리다. 공무원 A씨의 가족들은 절대 월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형, 북한 도착 시 기진맥진할 상태였는데 북한까지 그럼 헤엄쳐서 갔다는 말이냐? 실종 후 해상 표류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자발적 월북이 아니다 라고 해당 공무원 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평도 주민들은요, 실종 당일 새벽 물때는 허리살이라 불리는 강한 밀물이었는데 나룻배도 뒤집히기 십상인 물살 때 사람이 부유물 하나에 의지해 바다를 건너갈 마음 먹는 것 이해가 어렵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동료 직원, 최근 급여가 가압류 통보를 받아서 심적 부담을 느꼈다. 2천만 원 넘게 빌린 돈이 불어났다라고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고요. 공무원 형은요, 애들한테 돈도 들어가고 집세도 들고 누구나 그런 건 아니냐. 그런 건 월북 사유가 전혀 못 된다. 그럼 빚진다고 다 월북하느냐.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유가족은 더 나아가서 우리 군이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군이 이것은 무슨 뭐 자진 월북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채무가 있다, 가장사가 있다. 그게 월북의 사유는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진 월북할 정도로 독한 동생이 아니고요. 슬리퍼가 게르색 줄 밑에 있었어요. 아래쪽에 접혀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 의문입니다. 이재명 기자, 군에서는 4가지 크게 이유를 들어서 이건 월북으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고인의 SNS, 실종자 SNS를 보면 평소에 굉장히 애국심과 관련된 SNS도 많았고 특히 본인의 자녀들에 대해서 좀 사랑이 남달랐던 가장으로 보이는 SNS 글들이 많은데 유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애국심도 많고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빠가, 가장이 갑자기 이렇게 월북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군이 월북으로 몰고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월북의 근거들도 뭐 존재하는 것 같고 사실 월북할 이유도 없다는 뭐 유가족들 주장도 틀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땐 군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월북이라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통신 감청을 통해서 아마 확인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일 오후 4시 40분에 북한 해군 단속정이 실종 공무원의 월북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걸 안다는 건 결국은 이제 북한에서 월북 조사를 했다는 것을 어떤 감청을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닌가 싶고 그 당시에 아마도 실종 공무원께서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 감청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상황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설령 감청 담겨 있다고 해도 그것이 월북이다 아니다 딱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은 월북을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는 전혀 이 사안의 논점과 무관하다. 전 본질이 개인적으로 아니다. 생각합니다.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월북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 월북 의사가 있었으면 이렇게 잔혹하게 사살해서 야만적으로 어떤 시신을 훼손하는 게 면제부가 되느냐 용납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월북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면 저는 오히려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과연 월북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과연 북한의 이 잔혹한 만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게 오히려 포인트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천안함 폭침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정부에서는 그걸 안보리에 이제 회부를 해서 토의 안건에 올려서 비슷한 성명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했죠. 오이사 조치를 통해서 북한과의 모든 교류를 끊었는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말로만 강한 유감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과연 어떻게 국제적으로 압박하고 북한의 실효적인 조치를 끌어낼 것인지 그게 포인트지 저는 이것이 월북 논란으로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본질을 흐리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평도 주민들은
거기는 헤엄쳐서 갈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뭘까요? 내가 잡아봐. 진짜 헤엄쳐서 갈 생각이었으면 해안평 쪽에서 올라갔지. 해안평 그냥 헤엄쳐서 가기에는 힘든 가족들의 이야기, 연평도 주민들의 얘기. 그럼 직장 동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공무원 A씨 최근까지 SNS 활동을 활발히 했다. 지인들과 자주 일상을 공유했고 지금 연평도 바다를 배경으로 태극기를 딱 찍었어요. 봉사활동을 한 사진, 자녀와의 추억 사진을 다시 게시했다. 물론 이것이 월북을 하느냐 월북을 하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동료들은요, 2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이다. A씨에게 월북할 기임새는 전혀 눈치 못 챘다. 동료 직원, 월북이란 말에 직원들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 평소 묵묵하게 자기 맡은 일을 수행하는 든든한 동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영주 의원님, 네. 월북이란 말을 먼저 꺼낸 곳이 어디일까를 보면 우리 군의 입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이 제때 통보되지 않았다라고 유가족들 말하고 있고 유가족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감청된 사실을 가지고 월북 경위를 북한이 조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월북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다고 군이 발표하고 그것을 언론이 그야말로 그대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마치 월북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어야 되지 않느냐. 초기에서는 그런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아직까지 그것을 얘기할 단계는 못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물론 그런 의미에서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예. 북한이 감청된 바에 의하면 월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나 아직까지 그것이 자진 월북인지 아니면 표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짚어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성실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업 지도선이라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물때를 너무보다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분이 저렇게 무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야말로 억울한 죽음에다가 누명까지 쓰고 자진 월북한 사람처럼 그런 거는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단어 하나에도 해야 된다. 또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듯이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병민 박사님, 네. 궁금한 건 왜 우리 정부에서 군에서 여러 가지 단서와 판단을 했겠지만 고인이 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건데 왜 이렇게 월북이라는 이야기를 김영주 의원 말처럼 선제적으로 다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다른 얘기들은 첩보 수집 분석 중이라 굉장히 말을 아끼고 신중했는데 이 월북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정말 참담한 정부 군의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소름 돋게도 영화 한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1987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다른 영화였고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당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김윤식 배우가 한 이 경찰 부하에게 있었던 일을 덮기를 주장하면서 임진강에 너의 가족들을 그냥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월북하다가 죽은 거로 정리하면 돼라고 하는 대사 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 영화 장면을 보면서 정말이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설마 있었을까라고 하는 소름이 돋게 되면서 있었던 정말 국민의 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공권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월북이란 단어의 조치를 끄집어내는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일어났던 6시간 상황 동안 첩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듣고 난 다음에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국민에게 사건에 관련된 진실을 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왔던 이 월북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앞서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하고 불에 태운 것을 화장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던 경위는 무엇인지 이게 진짜 군에서 나오게 됐던 군의 입장인지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어떠한 개입도 한 일이 없는 것인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시간은
지금부터 새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 의견은 우리 야당 지도부 김병인 박사님의 개인 견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언급하셨던 해당 영화와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기 때문에 영화와 이 사건이 결부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확인될 수 없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영 교수님, 이 군의 설명과 가족, 동료의 설명이 너무나도 상이해서 우리 국민들 마음에는 이렇게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사실 아까 이재명 기자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월북인지 아닌지가 사실 이 사건의 본질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월북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꺼낸 게 저도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 왜냐하면 한국은 어쨌든 아직도 이 남과 북에 대한 어떤 그런 이념적 낙인 같은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망자가 이제 어떻게 북에 가게 된 건지에 대해서 뭐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통신 감청을 통해서 전해들은 정보를 가지고 월북했다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남겨지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엄청난 단어, 월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꺼낸 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북을 할 만큼 채무가 얼마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이 사람의 가정사까지 막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분은 정말 가족 입장에서, 또 이분의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도 너무 황당하게 그지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인권 침해고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또 언론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또 한 가지만 좀 첨언하자면, 사실 우리가 이 사건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남북 관계가 결국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현 정부는. 그래서 뭐 금강산 뭐 관광도 우리 뭐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이렇게 발생해 버리면 누가 마음 편하게 금강산도 가고 북한하고 교류를 하겠습니까? 이럴 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